Spurs ever win the Premier League? No. No. What's funny about that? Spurs are more likely to win it than United these days. No chance. 토트넘이 안필드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1차전 홈에서 1대0 승리를 했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결승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좀 했습니다만 확실히 리그 최강팀, 뭐 유럽 최강팀이라고 올 시즌에 불리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는 모든 면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토트넘이 0대4로 완패를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의 비판적인 얘기들, 뭐 조롱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장이기도 하고 토트넘을 놀리는데 손흥민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경기 후에 그 제이미 레든의 그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이 손흥민 주장감 아니라고 좀 털기도 했고 토트넘이 역사를 바꾼다면서 유효 슈팅 하나도 때리지 못한 처음 보는 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오만 가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특히 주장에게도 많은 비판이 쏠리고 있는데 뭐 축구는 팀 스포츠고 그 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 그리고 선수들을 리드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네, 뭐 감내할 건 감내해야 되지만 솔직히 이제 공격수한테 수비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뭐 팀이 너무 지금 웅크러들어서 그냥 때려 맞는 이런 축구를 자처하는 이런 방식 그것도 심지어 감독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좀 모든 게 총체적 난국에 빠진 토트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를 좀 보겠습니다. 뭐 힘든 밤입니다. 뭐 실망스러워요. 이런 얘기들 했고요. 경기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밀리고 그러니까 좀 버티는 축구를 하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선수들을 탓을 하는 거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선수들이 지쳤든 뭐든 간에 결국 이런 얘기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팀이 약속한 걸 잘 수행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걸 붙잡지 못했네요. 네. 뭐 사실 이 경기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사실로 가정을 하고 본다면 1차전 이겼으니까 2차전 잘했다면 올라갈 수 있었을 거다. 뭐 이런 푸념으로 좀 해석을 해야겠죠. 리버풀이 너무 빨리 리듬을 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우린 결승 진출에 필요한 레벨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리버풀은 오늘 이길 자격이 충분한 팀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팀이었어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그랬습니다. 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패장이 반대 방향으로 입을 터는 것도 꼴 보기 싫지만 이렇게 뭐 상대 인정을 하고 선수들이 제대로 못했고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는 것도 기분이 참 착잡합니다. 그만큼 토트넘 경기 내용이 처참했습니다.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경기였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 변화를 줄 시기를 놓치면서 팀이 질질 끌려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좀 무기력함을 노출했습니다. 여기 이제 패스맵을 보면 그림으로 명확히 나옵니다. 리버풀이 왼쪽과 오른쪽 좌우 균형을 이루면서 밸런스 있게 공격으로 좀 토트넘 진영을 계속해서 이제 장악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면 토트넘은 자기 진영에서만 볼을 돌렸고요. 그것도 공격수들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전반전만 기록한 패스맵인데 손흥민, 히샬리송, 사르, 벤탄쿠르가 거의 뭐 소외된 채로 아주 처참한 수준의 패스맵을 그려냈습니다. 정말 리버풀 패스맵은 아름답네요. 밸런스가 잘 돼 있고. 자, 현재 주요 매체 평점 오늘은 5개 매체 거 가지고 왔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평점이 당연히 낮습니다. 팬진인 스퍼스 앱이 팀의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아주 분노가 폭발하면서 1점대 평점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손흥민에게 1.5, 비수마에게 1.5 최저 평점을 줬는데 현지 팬들의 좀 최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손흥민 선수에게 이게 그런 거예요. 아예 기대가 없었던 선수, 아예 뭐 잘했던 적이 없었던 선수보다 그동안 팀을 먹여 살렸던 선수가 올 시즌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좀 분노하는 것 같은 적반하장식의 1.5 오늘 경기 손흥민 1.5는 아니 단소한테는 5점 최고 평점 주면서 4골이나 먹혔는데 아무리 데뷔전 단소가 잘했다 하더라도 수비수가 4골 먹힌 경기 풀타임을 뛰는데 센터백이 최고 평점 받는 거 이것도 좀 굉장히 감정적인 평가죠. 스펜서한테도 5점을 줬고 손흥민 1.5는 좀 과하지 않나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매체들도 뭐 그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단소한테 평점이 높았고요.
또 여러 포지션을 옮겨 다니면서 활약을 했던 스펜스한테도 평점이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최저 평점은 첫 실점의 빌미가 됐던 비수마가 3.3 가장 낮은 점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르 또 킨스키 골키퍼 PK 내줬죠. 이렇게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벤치 멤버들 중에서는 이제 마티스테, 베리발, 포로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대동소이한 평점 받았습니다. 자, 먼저 매체별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볼게요. 자, 익스프레스입니다. 손흥민에게 5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이 대부분의 시간을 수비에 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다. 공을 빼앗길까봐 돌파 시도를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다. 히샬리송에게 6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이날 제 눈이 이상합니까? 히샬리송이 이날 손흥민보다 나았다고 본 매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내용 보겠습니다. 6점을 주면서 공을 갖고 있을 때나 아닐 때나 판다이크에게 쉬운 상대였다. 그렇죠. 판다이크한테는 꼼짝도 못했으니까 파울을 얻어냈고 가능할 때 홀더 플레이도 해내긴 했다. 네, 이 내용에 비해서 평점이 높네요. 네. 아치그레이에게 5점. 학포의 선제골 때 자기 마크맨을 놓쳤다. 최애 포지션인 풀백 역할로 나왔음에도 본때를 보여주지 못했다. 근데 그레이는 나이도 어린 선수고 이날 오른쪽, 왼쪽, 뭐 센터백, 뭐 정말 뭐 다양한 역할을 소화를 하면서 진짜 이게 땜빵인지 아니면은 뭐 그 조커인지 멀티인지 정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체력적으로도 혹사지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역할을 막내급 선수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토트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브 비수마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태클은 좋은데 패스가 그걸 망쳤다. 리버풀 선제골이 대표적이다. 비수마 패스 끊기면서 역습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비수마가 전체적으로 이날 패스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중미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6번 자리도 문제고 앞쪽으로 이제 연결 전진을 시켜줘야 되는 선수의 역할도 문제고. 다음은 이제 킬패트릭 기자의 스탠다드입니다. 킬패트릭이죠. 손흥민에게 4점 줬습니다. 빼어난 활약을 펼친 코너 브래들리를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골대를 때린 슈팅은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찬스였다. 야, 근데 브래들리가 이날 이제 아놀드가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브래들리 그 전에 나가 잘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뭐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한 거리도 잘 없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수비하느라고 계속 그 살라 협업 수비 도와주러 내려가고, 그러니까 역습 자체, 공격 자체를 할 수 있는 빈도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팀으로서 전체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격수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특히 손흥민 선수한테 많이 책임을 돌리는 게, 왜냐하면 뒤에 보면 히샬리송도 6점을 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킬패트릭이. 그런데 손흥민한테 히샬리송한테 뭐라고 했나 보면, 전반 추가 시간에 오른발 부상으로 교체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부상 전까지는 열심히 뛰어다녔다. 아니 뭐 고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점은 저렇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6점을 준 건가? 벤탄쿠르 3점. 리버풀의 전천후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케빈 단소 7점. 그러니까 뭐 괜찮았는데 단소가, 아니 팀이 그래도 4실점을 했는데 센터백한테 7점을 주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인상적인 데뷔전, 온몸으로 수많은 슈팅을 막아내더니 필요할 땐 드리블로 공을 몰고 전진했다. 후반전엔 지쳐 보였지만 첫 경기라는 걸 감안하면 좋은 영입으로 보인다. 자, 그다음 쿨루셉스키가 4점. 지쳐 보였던 경기에서 최고였던 때와는 거리가 먼 플레이를 했다. 볼 유실이 너무 많다. 다음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 경기 내내 제대로 볼을 받지 못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보는데. 예. 사각에서 골대샷을 때렸고 추가 시간에 감차슛도 때렸다. 자, 케빈 단수 여기도 7점 줬네요. 이 경기에서 호평을 받은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야, 근데 단수가 이날 뭐 괜찮긴 했어요. 솔직히 괜찮긴 했는데, 야, 이렇게 두 개 매체에서 7점을 줄 정도, 아무튼 뭐 데뷔전이라 그런가, 아주 호평이 많네요.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데뷔전에 4실점을 벤 데이비스에게 4점. 경기 초반 킨스키와 부딪힌 뒤 머리에서 큰 출혈이 있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머리도 뭐 피가 철철, 옷까지도 막 적셔가지고. 다행히 지혈하고 계속 경기 뛰었습니다. 네 번째 실점 장면에서 판다이크를 막지 못했다. 히샬리송에게 4점. 부상으로 나가는 바람에 전반전도 다 뛰질 못했다. 자, 기브미 스포츠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골대를 때린 슈팅 말고는 유효 슈팅 하나도 때리지 못했고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히샬리송 6점.
하프타임 직전 부상으로 나갔다. 경기에 뛰는 동안 별다른 활약은 없었다. 스펜스에게 7점. 경기 내내 직선적인 질주로 공격문에서 위협을 줬고 수비도 견고했다. 수비 견고했다. 뭐 살라를 나름 잘 받긴 했죠. 예. 마티스텔에게 6점. 투입된 뒤 몇 차례 좋은 질주를 보여줬지만 동료들이 캐치하지 못했고 종종 화가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자, 스퍼스에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1.5점을 줬고요. 오늘 경기장에서 10대 선수들보다 못한 리더십을 보인 토트넘 캡틴의 수치스러운 퍼포먼스였다. 그 정도였다고? 0대3으로 지고 있을 때 골대샷을 때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회를 날렸고, 아니 기회가 없었는데 뭘 날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뭐 패스 미스 같은 게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독박을 쓸 정도로 최악의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비수마에게 1.5점. 수치스러운 경기를 보인 뒤 교체됐다. 올 시즌 가장 빅매치였지만 침착함을 잃은 채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다. 큰 대회에 나서는 토트넘 고참 선수 여럿이 얼마나 썩어빠진 경기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저격성 멘트를 썼네요. 예. 제드 스펜스에게 5점. 후반전에 윙어로 포지션을 이동한 뒤에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슈팅 때리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리버풀 수비진 사이에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네, 스펜스 뭐 희망을 봐야 되니까 최근 스펜스가 좋은 모습 보였고 이날도 네 선전하긴 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탈락했고요. 네, 뭐 탈락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 물론 이런 경기를 하면서도 비기거나 뭐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이 감독의 몫이고 또 강팀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모두 없는 게 오신 토트넘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승리한 리버풀은 3월 16일에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뉴캐슬하고 카라바오 결승전을 갖겠고요. 토트넘은 일단 카라바오컵 우승만큼은 1년 뒤로 도전을 미루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